삼성이 결국 이를 냈습니다. 후라도 재계약으로 이미 한 자리는 꽉 채운 상황에서 남은 외국인 투수 한 자리를 무려 MLB 1라운드 전체 9순위 198cm 초대형 괴물 투수 맨매닝으로 확정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충격인데 문제는 이 선수 한때 디트로이트가 미래 에이스라고 불렀던 선수이자 평균 153km, 최고 158km를 찍던 잠재력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부상과 기복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끝내 터지지 못하고 한국으로 향하게 됐다는 사실. 성공하면 역대급 대박, 실패하면 최악의 도박이죠. 그런데 과연 삼성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매닝이 어떤 선수인지, 삼성은 왜 매닝을 선택했는지 모든 걸 밝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왜 수많은 후보 중에 매닝을 찍었는지 이 부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KBO에서 구할 수 있는 투수 중 가장 고점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매닝은 미국 현지에서도 인정받았던 정통 엘리트 코스 출신으로 애초에 MLB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9순위, 이건 그냥 유망주가 아니라 구단에서 에이스 계획을 세울 정도의 재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번호죠.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그를 향해 사용한 표현은 미래 프랜차이즈 스타 차세대 에이스 카드였는데 이 정도 타이틀을 달고 KBO로 오는 투수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구위도 평범하지 않은데요. 매닝은 198cm의 초대형 프레임에서 떨어지는 힘과 각, 그리고 한때 평균 153km, 최고 158km까지 찍었던 빅 패스트볼을 가진 선수죠. 타자 머리 위에서 내리꽂히는 각 하나만 봐도 보통 투수와 급이 다릅니다. 여기에 공이 손에서 늦게 보인다는 평가까지 있어 KBO 기준으로는 볼 끝이 미쳤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죠. 삼성은 바로 이 점을 본 겁니다. 후라도가 안정감이라면 매닝은 한 방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폭발력, 즉 에이스 재료를 가진 투수라는 것이죠. MLB에서 완전히 터지지는 못했지만 그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KBO에 맞춰만 준다면 역대급 대박이 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즉 삼성은 안전한 기성품보다 터지면 일선발을 택한 것이고 그 선택의 중심에 바로 맨매닝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맨매닝이 어떤 공을 던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볼인데요. 매닝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시속 149에서 153 정도로 나옵니다. 최고 156까지 찍힌 적도 있죠. 키가 198cm라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공이 타석에서 더 늦게 튀어나오는 느낌을 줍니다. 존 위쪽으로 공을 올렸을 때 헛스윙을 많이 유도하는 스타일이죠. MLB에서도 패스트볼만큼은 꾸준히 통했던 자원입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더인데요. 구속은 133에서 138 정도고 매닝이 결정구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이 바로 이 슬라이더죠. 각이 엄청 크진 않지만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좋아서 헛스윙을 꽤 유도합니다. 특히 우타자 상대할 때 위력이 더 강한 모습이죠. 세 번째는 커브볼입니다. 이 커브는 매닝이 유망주 시절부터 높게 평가받았던 공인데요. 구속은 120 중후반 정도고 낙차가 꽤 큰 편이죠. 다만 MLB에서는 제구가 들쭉날쭉해서 사용 비중이 낮아졌고 주로 타이밍을 뺏는 용도로만 쓰였습니다. 네 번째는 체인지업인데요. MLB에서는 사용 비율이 낮았지만 KBO에서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사이에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죠. 딱 정리하면 매닝은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 승부하고 커브와 체인지업을 상황에 맞게 꺼내 쓰는 파워 피처 유형입니다. 삼성이 그의 각도 있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결정력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맨매닝이 KBO에서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각도 있는 패스트볼입니다. 매닝은 공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KBO 타자들이 가장 약한 공 중 하나가 바로 높은 릴리스에서 떨어지는 패스트볼인데요. 매닝의 패스트볼이 이 유형에 가장 근접해 있죠. 존 상단에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 하나만큼은 MLB에서도 통했던 자원이기 때문에 KBO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더의 안정성입니다. KBO에서는 슬라이더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결정구인데요. 문제는 잘 던지는 투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매닝은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볼 자유자재로 들어가는 편이라 우타자 상대로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투구 스타일이 KBO와 잘 맞기 때문인데요. 매닝은 삼진을 무조건 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슬라이더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죠. 구종 다양성은 많지 않아도 패스트볼,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가 KBO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강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삼성이 원하는 역할에 딱 맞는 투수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원한 건 일선발이 아닌데요. 이미 후라도가 있기 때문에 남은 한 자리는 확실한 2선발 또는 꾸준히 먹어주는 150이닝 투수가 필요했죠. 매닝은 MLB에서 꾸준히 선발로 나왔고 한 시즌 20경기 이상 선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삼성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 대비 기대값이 가장 높은 카드였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KBO 타자들이 매닝 스타일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높은 릴리스, 빠른 패스트볼, 바깥으로 빠지는 슬라이더. 이 조합은 국내 타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패턴이죠. 정리하면 맷 매닝은 구위 자체가 KBO 스타일과 굉장히 잘 맞고 삼성이 원하는 역할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삼성이 맷 매닝을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지금 삼성은 실험이 아니라 즉시 전력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매닝은 MLB에서 50경기 이상 선발로 던진 검증된 투수이고 198의 큰 키에서 떨어지는 150km대 중반 패스트볼과 헛스윙 유도형 슬라이더를 갖춘 KBO 환경에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이죠. 게다가 외국인 투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MLB급 선발을 삼성의 타이밍에 맞춰 영입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카드가 매닝이었습니다. 삼성 내부가 원하던 조건, 패스트볼 구위, 선발 경험, 건강 상태, 나이, 즉시 투입 가능성을 가장 균형 있게 충족한 투수도 매닝이었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가장 낮은 선택지라는 점 또한 매닝 쪽으로 기울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죠. 결국 삼성은 지금 당장 로테이션에 넣을 수 있는 안정된 선발을 찾았고 매닝이 그 조건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한 외국인 투수였던 것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맷 매닝은 잠재력과 구위만 보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했어야 할 투수인데요. 그런데 그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결국 부상 이력과 경기력 기복 때문이죠. 2022년부터 골반, 팔꿈치, 발 부상까지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지면서 구위가 들쑥날쑥해졌고 특히 슬라이더 제구가 흔들릴 때는 난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나쁠 때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죠. 즉, 기본 재능은 확실하지만 일관성이라는 퍼즐이 항상 빠져 있었던 투수라는 의미입니다. 삼성 팬들이 걱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건강하게만 나온다면 KBO에서 씹어먹는다는 전망이 있는 동시에 작은 통증 하나만 와도 구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던 투수라는 점. 그래서 이번 선택이 대박과 불안이 공존하는 도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삼성의 맷 매닝 영입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성공하면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카드. 198cm에서 꽂히는 150km대 중반의 패스트볼, MLB 1라운드급 재능, 검증된 선발 경험까지. 이 정도 잠재력을 가진 투수는 KBO 시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죠. 불안 요소는 분명 존재하지만 건강만 유지된다면 후라도와 함께 삼성 선발진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초대형 픽입니다. 삼성은 결국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투수를 선택했고 이제 남은 건 매닝이 그 기대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일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